가톨릭 신앙 안에서 사명을 담당하고 있는 공동체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금빛 씨앗.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장애인 공동체 읽어가는 복지기관이죠. 논산시 사람꽃 복지관 소식 함께 전해주십니다. 김남흥 요아킴 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반응이 많이 오셨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주변에서 네. 한동안 연락 안 되셨던 분들도 목소리 네. 듣고서 네. 반갑다고 전화 주셨고요. 네. 제가 이제 논산으로 간 거를 모르시던 분들도 네. 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이제 듣게 되셔서 아, 놀라셔서 오시기도 하시고 네. 저희 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장 네. 많이 좋아해 주셨죠. 네. 아유, 저는 이렇게 관계 안에서 주변에 계신 분들이 특별하게 방송을 통해서 또 서로 연락하고 그렇게 됐다는 얘기 들으면 괜히 뿌듯해요. 네. 네. 그리고 지난주 정말 이 전문 복지기관, 사람꽃 복지관에 대한 그 말씀 나눠주실 때, 이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나 할 정도로 네. 그 쏙 빠져들었었어요.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 좀 더 나눠볼까요? 네, 우리가 그분들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도 필요한 거죠. 네. 근데 과거에는 장애인이란 이런 용어 자체를 좀 조심스럽게 썼어야 됐잖아요. 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논의되거나 정보가 좀 부족하다는 그런 뜻도 되겠죠. 예, 아무래도 그 네.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네. 형성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네. 그 장애나 장애인이란 단어를 남을 비하하거나 이제 욕설처럼 쓰시는 경우들이 좀 있었죠. 예전에요. 그러시면 네. 안 되고요. 네. 이제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면 네. 신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기능이 손상돼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좀 불편을 느끼는 분들을 저희가 이제 장애인이라고 통칭을 하고요. 네. 이 장애 혹은 장애인이란 단어가 어떤 열등과 우등을 구분짓는 게 아니고요. 네. 남성과 여성, 동양인과 서양인처럼 네. 그 특정 집단을 구분짓는 그런 단어인 거예요. 그랬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장애인의 상대 개념을 이제 잘 모르시고 네. 정상인 혹은 뭐 일반인 이렇게 쓰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럴 경우 조금 이제 네, 곤란해지는 그거는 거죠. 이제 그거는 그러면 이제 장애인 분이 뭔가 조금 부족한 그렇죠. 비정상인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거기 때문에 네. 요 단어는 정상인이나 일반인이 아니라 네. 그 상대적 개념은 비장애인. 비장애인. 예, 저희 네. 같은 분들은 네. 이제 비장애인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예, 예.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그 언어를 쓸 때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함께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혹시라도 뭐 실수는 할 수 있지만 네. 의식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장애 종류나 등급이 꽤 다양하더라고요. 네,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 장애를 15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좀 쉽게 네. 듣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크게 신체에 장애가 있느냐 혹은 정신 쪽에 장애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고요. 네. 그 안에서 일단 신체적 장애도 또 신체 저희가 갖고 있는 신체가 이 신체 외부도 있고 내부에 장기들도 있잖아요. 네. 그거에 따라서 또 장애 유형들이 신체 외부의 장애 유형에 따라서 몸이 불편하시거나 뭐 손이 없으시거나 뭐 네. 이런 분은 지체, 네. 그다음에 귀가 안 들리는 청각, 네. 눈이 안 보이신 시각, 언어, 안면, 뇌병변 장애 이렇게 나뉘고 신체 네. 내부 장기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네. 뭐 장기에 따라서 뭐 신장, 심장, 간, 호흡기, 네. 뭐 장루 요루, 뭐 뇌전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신체적 장애로 구분을 하고 네. 그다음에 정신적 장애는 이 흔히들 이제 많이 보시는 지적 기능이 많이 낮으신 분들 네. 이분들을 지적 장애로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네. 어떤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상호작용이나 의사소통에 있어서 장애가 있고 네. 이렇게 반복적인 의미 없는 행동들을 하시는 그 자폐성 장애로 네. 가 있고요. 그다음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조현병이나 우울증 네. 이런 증상으로 인한 정신장애 등으로 구분이 되고요. 네. 과거에는 등급을 1급에서 6등급까지 이렇게 나뉘었었는데 지금은 네. 이제 장애 등급제 폐지로 인해서 음.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 네.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1-1에서 6등급 이런 등급보다는 심한 장애인가 또 심하지 않은 장애인가. 그렇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잘 돌보기 위한 이런 방법들로 가는 네, 거겠죠. 조금 더 이제 네, 인간적인 섬세하게. 면에서 네. 더 잘 돌보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네. 제도를 이제 바꾼 거죠. 네. 그럼 이 사람꽃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은 주로 어떤 점에서 도움을 받길 원하시나요? 네, 그 장애 유형에 상관없이 네. 보통 저희 복지관에 내방하시는 분들 네. 요청사항 들어보면 대부분 이제 기본적인 소득 보장 네. 혹은 이제 치료 및 의료 보장, 그다음에 취업, 네. 주거 환경 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요. 말 그대로 인간이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러네요. 삶의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말씀하시는데요. 네. 그리고 이러한 요구사항 외에도 저희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그 논산시의 주요 생활권에서 조금 떨어진 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네. 접근성이나 교통 불편에 대한 아쉬움도 많이 얘기하세요. 네. 아무래도 비장애인에 비해서 여러모로 이동이 불편하시다 보니까 그렇겠네요. 저희 복지관뿐만 아니고요. 네. 전국 대부분의 장애인 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 시설들이 다수의 어떤 편의에 밀려서 네. 외곽 지역이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네. 현실입니다. 그런 점에 참 더 그 신경을 쓰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필요를 이제 해결하기 위한 그런 많은 그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마련하실 텐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기본적으로 지역사회 장애인분들께서 저희 복지관 이용하실 수 있도록 네. 그 버스나 승합차로 이동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이동 지원하시고요. 네. 이용 장애인분들 상담이라든가 사례 관리 통해서 네. 정부라든가 지자체의 복지 정책들 네. 잘 모르셔서 이용하지 못하시는 것들 안내하고 연계하시고 네. 그다음에 혹은 저희 복지관에서 직접 사업을 통해서도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어떤 그 해당 장애에 대한 치료 및 재활팀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이제 장애인 취업을 많이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취업 지원을 위해서 직업 훈련이라든지 일자리 제공 사업 네. 그리고 주거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재가복지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요. 네.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서 국가라든지 사회가 이 장애인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어떤 변화를 할 수 있도록 네. 저희가 꾸준히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의미로는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도 또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또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겠네요. 네, 아주 커다란 도움이 되죠. 네. 가장 많은 분들께 네. 이러한 저희의 의견들을 전달을 할 수 있고 장애인분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런 네. 방송적인 부분들이 네. 저희한테 많은 도움이 되죠.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겪어보지 않고 또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예. 벌어지는 오해라든지 편견 또 잘못된 어떤 대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 이런 게 많이 있으시죠? 네. 보통 이 장애인분들은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들이 이제 앞서시다 보니까 네. 그분들의 의사를 여쭤보지 않으시고 네. 바로 이제 뭐 손이나 어깨를 바로 뭐 이렇게 잡아서 이끈다든지 네. 혹은 뭐 휠체어 타신 분들을 밀어주시겠다고 그냥 바로 이렇게 밀어주실 수 있고 네. 뭐 선의로 하신 건데 네. 이런 행동들은 그분들한테는 좀 신뢰가 될 수 있고요. 네. 일단 그 장애인 당사자분한테 도움이 진짜 필요하신지 먼저 정중히 여쭤보고 도움을 네. 요청하실 경우에 네. 도움을 드리는 것이 좋겠고요. 네. 장애 유형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서 다양한 편견들이 좀 많이 있죠. 그랬나요? 근데 그렇다면 좀 장애 유형별로 좀 조언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몇 가지만 간단히 조금 간추려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대표적으로 많이 만나실 수 있는 유형들 중심으로 해서 네.
시각장애인의 경우 보통 우리 청취자분들 생각하실 때 완전히 다 안 보이신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네. 그렇게 완전히 안 보이시는 분들은 10분 중에 한두 분 정도밖에 안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부분적으로 다 보이거나 흐리게 보여요. 네. 다 보이시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아울러서 점자 시각장애인은 무조건 점자를 사용할 수 있다. 네. 이것도 굉장히 점자를 배우는 게 어렵기 때문에 네. 점자를 아시는 분도 한 분이 있을까 말까 하신 분 정도 네. 되기 때문에 네. 대부분 이제 오디오나 확대 문자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혹은 뭐 일부 보이시는 것 같으니까 네. 저분 장애인 아닌데 장애인 행세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겠죠. 네. 이런 시각장애인 분들한테는 한 반보 정도 이렇게 앞에 가서 네. 팔꿈치 이렇게 내밀어서 잡게 해주시고 네. 이쪽이요 저쪽이요 이런 애매한 말보다는 오른쪽이요 오른쪽, 왼쪽이요 왼쪽.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요즘 강아지 많이 좋아하시는데 네. 시각장애인 안내견 같은 경우에 강아지 좋아하신다고 네. 이렇게 함부로 만지거나 네. 먹을 걸 준다든지 이렇게 부른다거나 하게 되면 자칫 이 위험할 안내견 수도 있겠네요. 주의를 흩뜨리게 되니까 네. 그에 따라서 이제 시각장애인이 공경에 처하실 경우도 있죠. 그러겠네요. 예, 그런 것들은 금지하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휠체어 타신 지체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눈높이를 가급적 맞춰서 네. 이분들하고 맞춰서 대화하시면 되고요. 네. 그 보조기구 같은 경우에도 목발이라든지 휠체어도 이렇게 함부로 움직이시지 마시고 네. 항상 여쭤보시고요. 그다음에 필요하신 것 같다 도움이 이럴 경우에 필요한지 여쭤보시고 도움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떤 지적이나 이제 자폐 장애인 분들 많이 뵈실 수 있어요. 네. 이분들 지적 기능이라든가 의사소통 능력이 굉장히 좀 떨어지다 보니까 나이에 비해서 이분들이 외모나 표현력이 아동 같으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 대하듯이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네. 반말을 하시는 경우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행동입니다. 네. 우두커니 서 있거나 길을 헤매는 듯한 이러한 분들을 보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웃 대하듯이 가셔서 네. 자연스럽게 대해 주시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고요. 네. 대화 이분들하고 하실 때는 네. 쉬운 말로 이루어진 짧은 문장으로 네. 네. 천천히 대화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조금 느리더라도 끝까지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끝까지 얘기를 들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요즘에 이제 언론지상에서 많이 이제 들어보시는 그 조현병이라든지 우울증으로 인한 그 정신장애인 분들 네. 이분들 굉장히 좀 뭐 사건 사고에 많이 이렇게 노출이 되다 보니까 정신장애인은 위험하다, 뭐 폭력적이다, 뭐 네.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경우들이 많으신데요.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장애인 분들에 대해서 마음이 약해서 네. 이런 증상들이 좀 걸리신 것 같다라는 거를 저는 이제 현장에서 많이 경험을 했고요. 네. 대부분이 약물 복용을 통해서 사회 활동이 가능하시고요. 네. 증상이 안 좋아지더라도 입원 치료 통해서 증상 완화가 가능하십니다. 네. 예, 이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예. 마침 방학과 휴가 통해서 참가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함께 참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운영되고 있는 것 있죠. 네네. 네. 보통 저희가 휴가철이나 방학 기간 맞이해서 네.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좀 있는데요. 네. 방학 기간 동안에 학교에 가지 못하는 장애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 운영하는 계절 학교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각 사업팀 대상자별로 다양한 여름 캠프 참가도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네. 예, 이러한 추가 사업들을 진행을 하다 보면 네. 저희 직원들 힘만으로는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네. 추가로 진행에 도움을 주실 자원봉사자분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네. 요즘에는 지금 저희가 비장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 청소년 자원봉사 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네. 예정이에요. 네. 매년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네. 청소년분들께서 어떤 올바른 장애 인식도 배우고 네.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도 받아보시고 네. 그다음에 더불어서 사회봉사 점수도 인정받으실 수 있으니까 네. 예, 청소년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꼭 방학 기간, 휴가 기간 아니어도 평소 주말에는 복지관이 정상 운영되고 있지는 않지만 네. 그 주말 프로그램도 간간히 저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네. 평상시에도 복지관 자원봉사 활동 문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041 네, 041-734-1010. 734-1010 네. 텐텐이라고 텐텐이요. 네. 예, 예. 734-1010 그 충남 지역 번호 041 하시면 되겠고요. 네네. 복지관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분들 어떻게 이렇게 이 전화로 하면 다 해결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친절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저희 금빛씨앗은 우리 가톨릭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이런 복지 운영 프로그램이고 기관이잖아요. 네네. 장애인과 여러 이웃들을 이렇게 돕고 있는 입장에서 한 20년 동안 또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가톨릭 공동체인인 신앙인들에게 조금 더 바라는 점이나 뭐 이런 게 있으실까요? 네. 네. 저 자신도 그랬었는데요. 네, 네. 어떤 그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네. 이렇게 별도로 구분지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가령 어떤 그 성당 안에서 신앙 활동에 굉장히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정작 성당 울타리를 벗어나면 네. 사회에 나와서 본인의 삶의 현장에서는 어떤 이웃이나 어려운 사람에 대한 도움이나 관심에는 좀 소극적이랄까요? 네. 예,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떤 그 성당 울타리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네. 예, 말씀을 어떤 그 세상에서 실천하는 삶이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내 이웃의 삶과 이렇게 삶에 관심을 기울이는 게 네. 그리고 이들을 돕는 게 네. 어떤 신앙인으로서 선택이 아니라 네. 의무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약간 그걸 무겁게 생각하시지 않을 부분도 있어요. 의무라고 하면 왠지 그렇죠. 나 뭐 해야 돼요. 네네네. 이제 저희 모두의 어떤 네. 신앙인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네. 뭐 전 국민적으로 네, 장애인 분들을 네. 현장 세상의 일원으로서 그렇죠. 받아들여야 된다는 뜻인 거죠. 네, 이 사람꽃 복지관을 통해서 이런 장애인들과 또 비장애인들이 더 잘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참 힘든 일이지만 보람 있는 일이잖아요. 네. 네, 더불어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장애인 공동체 읽어가시는 논산시 사람꽃 복지관 김남흥 요하킴 관장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